석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셨나요? 매일 아침 단호박을 쪄서 드셨는데 혈당은 그대로이고 눈도 여전히 침침하신 분들 계시죠? 아마 먹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단호박의 핵심 성분은 드시는 방식에 따라 몸에 흡수될 수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전남 해남에서 평생 과수원을 운영하시던 오복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6이시고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경계선에 걸쳤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무릎도 시리고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하셔서 단호박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 항상 놓아두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인지 아는 분이 주변에 없으셨어요. 그냥 쪄서 껍질은 깎아내고 아무것도 없이 드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도 몸이 크게 달라진 느낌이 없으셨습니다. 오복래 어르신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단호박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세대 이제 혈당이 걱정되고 관절이 걱정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드시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짝꿍 음식,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단호박의 숨겨진 부분까지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냉동 단호박을 사도 괜찮은지 그 답도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단호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단호박이 왜 이렇게 특별한 식품인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은 열량이 100끼당 6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구마가 128kcal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에요. 단맛은 비슷한데 열량은 절반. 이게 단호박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당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경희대학교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의 혈당 부하 지수는 6.6입니다. 쪄서 먹은 고구마는 15.5예요.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같은 단맛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혈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혈관 안쪽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호박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성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에 따르면 단호박 백지에 베타카로틴이 780, 3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당근이 582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단호박이 오히려 당근보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최고로 아시는데 사실은 단호박이 더 많아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시세포를 보호하고 폐와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 없이 그냥 드시면 이 귀한 성분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짝꿍 음식에서 자세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단호박 100g에 비타민 C가 약 15mg 들어있어요. 아,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비타민 C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백혈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외부 바이러스에 맞서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콜라겐이 뭐냐면요. 우리 관절 연골, 혈관벽,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관절이 시리고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비타민 C를 꾸준히 드시면 이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단호박 하나에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칼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호박 100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어요. 칼륨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맞추며 일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지는데요. 이때 칼륨이 나트륨을 붙잡아서 신장을 통해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압이 내려가요.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세대에게 혈압 관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껍질입니다. 껍질이 딱딱하다는 이유로 깎아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껍질 안에 아주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요. 한국식품과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호박을 포함한 채소 껍질 부위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과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면역력을 높이며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껍질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펙틴은 물을 만나면 끈적한 젤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딱 좋고요. 껍질째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방법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먼저 돌리시면 껍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죽이나 수프로 만드실 때는 껍질째 갈아 넣으시면 맛 차이 없이 영양을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돈 안 들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단호박의 씨앗입니다. 대부분 씨를 버리시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씨앗 안에 정말 귀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단호박 씨앗에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인슐린이 열쇠라면 아연은 그 열쇠를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이 긴장을 풀고 이완하도록 도와줍니다. 혈압 관리에 관여하고 수면의 질도 높여줘요. 씨앗을 물에 씻어 살짝 볶아서 소금 없이 드시면 간식이 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짝꿍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드릴게요. 아침, 낮, 저녁 각각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짝꿍 음식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단호박 드실 때 가장 좋은 짝꿍은 달걀과 들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달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달걀은 우리 세대에게는 참 귀한 음식이었죠. 어릴 때 생일날 삶은 달걀 하나가 선물이었던 시절,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면서도 달걀 하나면 기운이 나던 그 시절, 지금은 냉장고에 항상 한 판씩 있는 흔한 식품이 되었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달걀이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왜 보약이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호박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줍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적어요. 대한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창고가 근육인데 이 창고가 작아지면 혈액 속 당분이 갈 곳을 잃고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당뇨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달걀 2개에 들어있는 단백질 약 12g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돈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는 근육 지키기입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레시틴은 우리 몸 안에서 콜린이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콜린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의 핵심이에요.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끝까지 간직하려면 뇌의 건강을 챙기셔야 해요. 달걀 노른자가 그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셋째,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황반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황반 변성이 생기는데 이게 65세 이상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시세포를 보호하고 달걀의 루테인은 황반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눈의 서로 다른 부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달걀 노른자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는 분들, 이 부분도 짚어드릴게요.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개인차가 크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달걀 한두 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들기름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단호박을 어떻게 요리하든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없으면 반은 낭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이에요.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단호박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 것보다 열을 가해서 쪄낸 단호박에서 베타카로틴이 세포 밖으로 나오는 양이 생것보다 1.4배에서 1.6배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식물 세포벽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속에 갇혀있던 영양소가 빠져나오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찌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기름을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생선에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 많은데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압 관리에도 좋고요. 들기름과 참기름 모두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팬에서 볶으면 좋은 지방산이 변성될 수 있어요. 특히 들기름은 열에 더 약하니까 반드시 요리가 다 된 뒤 마무리로 뿌리거나 찍어 드시는 방식으로만 쓰세요. 아침 식사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을 쪄낸 다음 달걀 2개를 삶아서 함께 드시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스푼 뿌려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재료비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답이 있었던 겁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오랫동안 두부 공장을 운영하셨다가 은퇴하신 최성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0살이세요. 혈당이 걱정되셔서 아침마다 단호박을 드셨는데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달걀과 들기름을 함께 쓰기 시작하신 뒤 2달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 식단을 함께 조절하신 덕분도 있겠지만 어르신은 아침 조합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아침 짝꿍인 달걀과 들기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낮이나 저녁에 드실 때 짝꿍 이야기입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수정과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명절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따스하고 붉은 음료.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그런 따뜻한 기억과 함께하는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이 계피가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계피의 핵심 성분은 신남알데하이드입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계피를 코에 가져다 대면 나는 그 알싸하고 달콤한 향, 바로 그 향의 정체가 신남알데하이드예요.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이 열쇠고 세포가 자물쇠인데 60대 이후에는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넣어도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계피의 신남알데하이드는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그룹이 같은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 그룹은 그냥 먹고 다른 그룹은 계피가루를 반 스푼 뿌려서 먹었더니 2시간 뒤 혈당이 평균 25% 낮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5%.
이게 매일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피 종류에 따라 안전한 양이 크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산이 많아요.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꽤 들어있는데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 권고 기준으로 하루 0.5g 이하, 시나몬 스틱 기준으로 아주 조금입니다. 반면 실론 계피라고도 불리는 스리랑카산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거의 없어서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색이 연하고 향이 은은하며 층층이 말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트에서 계피를 사실 때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론 계피라면 하루 반 스푼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는 아주 소량만 쓰시거나 향만 우려내는 방식으로 드세요. 계피를 단호박과 함께 드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단호박을 쪄낸 다음 위에 실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리는 거예요. 계피의 알싸함과 단호박의 달달함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물에 계피 스틱 하나를 담가서 우려낸 차도 좋아요. 저녁 식사 후 한 잔 드시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단호박을 된장국에 넣고 끓인 뒤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을 두르세요. 된장의 발효 성분과 단호박의 영양이 어우러지고 참기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줍니다. 한 그릇에 우리 전통 식사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참기름에는 세사민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간 기능 보호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북 익산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다가 은퇴하신 정명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8이세요. 당뇨 전 단계 진단 이후 식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매일 저녁 단호박 된장국을 끓이면서 마지막에 실론 계피를 아주 조금 넣고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르는 방식을 시작하셨어요. 2달 뒤 검진에서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 식단과 걷기 운동을 병행하셨지만 어르신은 이 작은 습관이 식사의 즐거움을 지키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냉동 단호박 사도 될까요? 마트에 가면 손질해서 냉동된 단호박이 많이 있죠. 생각보다 싸고 손질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영양이 똑같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동 단호박도 충분히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 과정에서 베타카로틴은 약 85에서 95%가 보존됩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손상되어 베타카로틴이 세포 밖으로 나오기 쉬워지는 효과도 있어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냉동 자체가 비타민 C를 크게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냉동 채소는 수확 직후 빠르게 냉동 처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온에서 며칠 보관한 생채소보다 신선도가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냉동 단호박인지 생 단호박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껍질이 제거된 냉동 단호박이라면 껍질 영양소는 아쉽게 포기해야 하지만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 달걀이나 계피와 함께 드시는 것, 이 방법은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냉동 단호박도 충분히 좋은 짝꿍 음식이 됩니다. 이제 단호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식품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당뇨병 학회 식이 지침을 보면 단호박은 당질을 상당량 포함한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3가지 경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 둘째,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신 분. 셋째,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단호박 하루 200에서 300g 이내로 드셔야 합니다. 죽이나 숲으로 만들면
양이 생각보다 금방 넘어가니 주의하세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칼륨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체내에 쌓여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콩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기억하세요. 좋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기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호박을 보약으로 만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은 783 마이크로그램, 당근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어서 콜라겐 합성과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의 폴리페놀과 펙틴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전자레인지 2분이면 껍질이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씨앗을 버리지 마세요. 씨앗의 아연과 마그네슘이 인슐린 작용을 돕고 혈압 관리에 기여합니다. 볶아서 소금 없이 한 줌 드세요. 네 번째, 아침에는 달걀 2개와 들기름을 함께 드세요. 달걀로 근육, 뇌, 눈을 지키고 들기름으로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저녁에는 된장국에 단호박을 넣고 실론 계피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하세요. 계피는 카시아와 실론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실론 계피가 훨씬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냉동 단호박도 괜찮습니다. 베타카로틴이 85에서 95% 보존됩니다.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만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단호박 한 조각 쪄서 달걀과 들기름으로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돈도 거의 안 들어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오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모습 보여드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소원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단호박처럼 소박하지만 꽉 찬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